안녕하세요. 저는 위상팀 선생님과 함께한 2024학년도 합격자입니다. 희소 샘플러스와 함께한 저의 합격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매우 기뻤고요. 저는 울 줄 알았는데 막상 합격하니까 눈물은 나지 않았고 계속 미소가 지어지면서 웃으면서 합격을 만끽했던 것 같습니다. 장지훈 선생님과 상담을 통해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수준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해 주시고 그 수준에 맞는 공부 방법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공부 외에도 사적인 고민들도 좀 나눴었는데 그 고민에 대해서도 좀 진심 어린 그런 상담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장지훈 선생님의 그러한 마음에 좀 감동을 받고 이 학원에서 하면은 잘 될 것 같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이 학원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학원 강의도 좀 들어봤지만 특히 위상 선생님의 표현 파트는 강의에서 매우 자세하게 섬세하게 좀 알려주셨기 때문에 강의도 밀리지 않고 되게 집중하면서 많은 내용을 필기하면서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본서에도 많은 내용들이 생각보다 담아져 있었기 때문에 혼자 공부하는데도 무리가 없었고 그 외에는 이제 선생님께 개인적으로 게시판에 글을 남기던가 직강 끝나고 물을 수 있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물어보면은 적극적으로 잘 답변을 해주셔서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지훈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특히 미술교육론이 가장 유명하고 또 큰 도움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맥락을 굉장히 풍부하게 설명해 주시고 역사적으로 좀 넓게 공부할 수 있게끔 설명을 해주시기 때문에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바로 모의고사였습니다. 위상팀 모의고사는 유명하죠. 특히 5, 6월 그 기출 분석을 토대로 한 모의고사에서 큰 도움을 받았는데 이때 다뤄주셨던 기출 분석을 제 나름대로 많이 분석을 다시 하고 다시 풀어보고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걸 통해서 기출 분석에 대한 감이 좀 생겼고 어떠한 파트가 나올 것 같다라는 예상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공부를 하던 중에 이 부분은 좀 나올 것 같다라는 부분을 7, 8월 혹은 9, 10월 달에 모의고사에 그대로 나오는 것을 보고 내가 공부를 좀 제대로 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감을 좀 잡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의 생각과 또 이제 이 문제를 만드시는 위상팀 선생님들의 시야가 좀 같구나라는 점을 깨닫게 되면서 좀 공부의 방향도 잘 잡았던 것 같고 안심하고 계속 공부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설명 스터디가 가장 도움이 많이 됐었습니다. 요즘 많이들 문답 스터디를 하고 있는데 저는 좀 거기 더 나아가서 설명하는 스터디를 진행했었습니다. 해당 이론에 대해서 각자 돌아가면서 설명을 다 하고 또 듣는 선생님은 그 설명이 맞는지에 대해서 피드백 해주는 식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설명 스터디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많이 걸린다는 단점이 있지만 자신이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는지를 확실히 알 수 있기 때문에 설명 스터디를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먼저 자신의 성향을 분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꼼꼼한 성격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서브 노트를 만들어도 빠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서브 노트를 만드는 데에 좀 노력을 하지 않았고 간단하게 제가 부족한 부분만 표를 만들어서 다시 한번 보는 식으로만 만들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가장 중요시 여겼던 거는 기본서를 달달 읽고 암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지는 부분이 없도록 기본서를 좀 많이 읽었었고 이렇게 조금 저처럼 좀 덤벙거리는 성격이라면 요약본을 만드는 것보다는 강사 이론서를 깊게 그리고 자주 많이 보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교육과정 같은 경우에는 암기하는 수밖에 없는데 암기하기 전에 교육과정에 대해서 장지훈 선생님께서 많이 깊게 설명해 주시는 부분을 집중해서 듣고 이해를 한 후에
암기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설명하실 때 교육과정이 생긴 배경이라던가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 때 그게 이해가 되면 암기하는 데 더 큰 도움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또 쉽게 암기하려면 노래로 만드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2015년 개정은 노래로 외웠었고 2022년도 개정은 노래로 외우는 것도 있었지만 그냥 통으로 암기했던 것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족한 맥락 등 같은 경우에는 기본서뿐만 아니라 필독서도 읽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카페나 이런 데서 알려주는 다양한 필독서들도 있고 또 장지연 선생님께서 알려주시는 필독서가 있습니다. 전 권을 모두 읽는 것보다는 자신이 필요한 부분만 추려서 읽고 그 부분을 기본서에다가 적어서 포스트잇으로 요약한 다음에 읽고 공부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일병행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수업에 대해서는 좀 준비가 어느 정도 됐었습니다. 만약에 일에 대한 경험이 없거나 수업에 대한 경험이 적으신 분들은 수업 실험 스터디를 좀 많이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평균적으로 수업 실험 스터디를 주 2회 혹은 3회를 진행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경험이 좀 있었기 때문에 2회 정도로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자주 연습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고요. 반드시 영상으로 자신의 모습을 찍고 그것을 보고 바로 개선점을 알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소리가 작으신 분들, 제스처가 조금 소극적이신 분들은 목소리를 크게 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고 발음도 뭉개지지 않도록 얘기를 해야 되고 듣는 사람 입장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념을 잘 설명할 수 있도록 자신만의 맞는 틀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면접 같은 경우에는 저는 좀 말하는 연습이 많이 부족했던 것 같아서 보통은 평균적으로 주 3회를 면접 스터디를 하지만 저는 주 5회를 했습니다. 또 온라인상으로 밴드로 이용해서 하는 온라인 스터디도 있었습니다. 특히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교직관을 먼저 공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면접도 이제 기출 분석이 매우 중요한데요. 기출 분석에서 교직관을 많이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교직관을 꼭 공부를 하시고 교직관을 녹여서 답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교직관에 대한 공부도 강조하고 싶습니다. 실기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지역을 선택을 할 때에 실기 과목이 자신이 해본 적이 없는 거라면은 꼭 평달에 연습하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실기력이 있는 분들은 1차 끝나고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는 실기력은 어느 정도 있었는데 면접이 많이 약한 타입이었기 때문에 면접에 더 많은 투자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배점도 면접이 더 크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자신의 특성에 맞게 스터디를 계획하고 운영하는 것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 시험이 공부가 매우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고민이 되시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글로 한번 적어보셨으면 해요. 그래서 내가 정말 이 일을 좋아하는지 그리고 이것을 안 하게 되면 어떠한 점이 있을지 그리고 평생 동안 생각해 봤을 때 후회가 될 만한 일인지 아닌지를 깊게 고민해 보시고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수년 동안 이 시험을 치르면서 계속 도전할 수 있게 됐던 점이 후회 없는 선택을 하자라는 그런 마음 때문에 지속적으로 도전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